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서도 얘기하셨던 이 피해의식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외래 오시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남들이 나를 많이 싫어한다. 또 단톡방에 내가 얘기를 남기면 아무도 나한테 답을 안 해준다. 이러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단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 아이들 많이 이제 오는데 학교에서 따돌림 나 이제 친구 관계 어려움, 사회성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한테 자꾸 이제 뭐라고 하기만 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이제 조금 다른 스토리가 나오죠. 네,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조금 억울하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만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병적인 피해 의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걸 다 기억하거나 인지하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억울하게 느끼는 정도인 거지 병적인 피해 의식이나 피해 사고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생리적인 피해 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병적인 그런 피해 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해 망상, 좀 더 심각한 수준의 그런 피해 사고를 피해 망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관계 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약한 정도의 피해 의식이거든요.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피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데 피해를 받고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감시 카메라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또는 누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피해 망상이라는 증세가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관계 사고인데 서로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어서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이들 이렇게 모여 있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욕하는 것 같고 수근수근 되는 것 같고 나를 좀 이렇게 힐끗힐끗 안 좋게 쳐다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걸 관계 사고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게 계속 차가웠어요. 그러면은 그냥 모든 음료수는 차갑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포인트에 전반적으로 계속 구박을 받았고 나를 정말 누가 싫어했고 늘 야단쳤고 이러면은 상대방은 나를 좀 싫어한다. 이 세상은 나를 좀 안 좋게 본다. 이런 생각이 계속 몸의 기억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해석을 훨씬 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익숙하니까. 이제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그냥 늘 이렇게 좋게 편안하게 잘 자란 아이들은 나를 못 봤나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바로 잊어버리는데 이제 굉장히 안 좋게 힘들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막 하루건 이틀이건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안경을 끼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자기 중심의 세계관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게 보통인데 어떤 일생에 있어서 크라이시스를 탁 겪게 되면 다시 사람이 일시적으로 좀 퇴행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퇴행을 하게 되면서 다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조금 이렇게 더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고 날 주시하고 있고 내가 뭔가 한 게 잘못된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점 피해의식이 발전을 하는데 이때 빨리 크라이시스를 빨리 끝내주고 해결해줘야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말하는 건 대부분 이 사람이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딱 브레이크아웃이 되면서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이제 이런 병적인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일생 내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를 이제 편집성 인격장애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면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걸 잘 고쳐지지 않거든요. 편집성 인격장애는 정말 고소고발을 정말 많이 하고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많이 추궁하고 힘들게 합니다. 편집적 인격장애 외에도 약간 피약적인 성향, 나는 피해를 받았어. 그리고 거기에 계속 매몰돼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꾸 괴롭힘을 당한 채로 살고 지내시는 거죠. 이를테면 엄마가 어렸을 때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거, 근데 아이 앞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커서도 그런 상황에 계속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커서도 계속 자해를 하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남자친구나 혹은 남편을 만나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나를 넣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벗어나고 극복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러려면 그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되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나는 극복해 나갈 거야 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나도 모르게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 나를 계속 넣는 거죠. 요거를 혼자서 깨우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하지? 그 사람은 왜 그렇지? 왜 나만 싫어해? 왜 나만? 이게 계속 끊임없이 물음표를 붙이면서 계속 이렇게 되면 나는 너무 괴로워서 어떤 정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받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이 꼬리표에서 조금은 물음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충분히 잘 알고 전문적으로 잘 이렇게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담을 받으시는 게 혼자 힘으로보다는 훨씬 더 괴로웠던 이 지금의 순간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병적인 정도의 피해 망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병적인 거라서 병은 치료하면 낫잖아요. 그래서 치료받고 이제 항도파민 약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지내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 의식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스탠다드에 잘 맞지 않았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날 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자기의 인생을 살기에 바쁘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데는 별로 그렇게 사실 관심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라는 그 에너지를 돌려서 지금 진짜로 내가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문제 혹은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 그리고 피해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좋은 관계에서 지내왔다면 부모님과의 좋은 애착 관계를 가져왔다면 그 다음 아이한테도 똑같이 대부분은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힘들어진 상황,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서 또 내가 이 상태로 와 있다면 나 자신도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애착 관계도 세대 간 전이가 돼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내가 엄마라면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는 이쪽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 다음 과정에서 내 자식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엄마는 그랬었어. 엄마는 힘들었었어. 엄마도 이전에 그랬었던 거니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내 자식은 피해 사고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안 좋았던 피해의식을 아주 힘들지만 도움을 받아들어서도 끊어내시는 게 앞으로 내 삶과 또 내 다음 세대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자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피해 사고 그리고 피해 망상 그리고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현재에 집중하자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